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7% 하락하면서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폭이 0.75가 아니고 0.5가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미국 증시가 급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 증시가 한 번에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바로 또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까지도 진행이 되었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 라인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결국엔 또 계단 하락식 저점을 좀 갱신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아 있고요. 지금 잘못하다가 이제 만까지, 만 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판단해서 증시에 좀 많은 돈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이유는 먼저 국채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3.1%입니다. 국제금리가 2.9%대, 뭐 2.8%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또 갑자기 3% 이상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죠. 국제금리 이 인상률이 3.1%까지 지금 치솟으면서, 요게 돼서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국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는 총 이제 국채 시장이 크게 국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 뭐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안전한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요 국채 시장이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국채 시장이 그런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 국가가 망할 일이 없는 이상은 안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3%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사태라든지 중국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채에 대한 이 가격을 보니까 국채를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3% 이상 나오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큰 돈이 지금 주식에서 급히 빠지고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투자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런 국채에 대한 지표 자체를 시장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이 내려가는 지표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돈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 3.1%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전고점을 거의 돌파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수십 년 동안, 그죠? 한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던 그 시장을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내렸던 그 하락폭을 다 메우고 또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주식 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대한 하락폭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크게 매도를 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요. 합쳐서 이제 1조 가까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바닥이 뚫렸지만 코스피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 라인이 뚫렸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증시가 상승 반전으로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뚝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내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이제 아주 큰 폭으로 마지막 하락 단계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상 사실 저점 라인을 이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저점이 오기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오버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반대로 이제 오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은 사실 뭐 매일매일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다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증시 전체에 좀 좋은 움직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시장 보게 되면 4원 올라서 1270원. 네. 이제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네.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국채금리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를 팔았을 때 원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이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이 달러가 좀 비이상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고 국제금리 시장이 저렇게 폭등을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또 지속적으로 크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산업 방향에 맞게 좀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체력전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0.7% 하락했고요. 28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상승하다가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 반전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좀 뉴스케일 파워도 상장을 했고 좀 그런 호재들이 계속 등장함에도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다른 원전 종목들 보시면 좀 이제 상승 마무리를 했는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이제 버티기 힘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게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진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테마 자체에서 먼저 출발하는 종목이 있고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네, 우진이 지금 선제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주자를 이어서 뭐 다른 종목들이 또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테마가 이제 시작했고 네, 이제는 산업 초입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 며칠 동안 별로 오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깊이 다른 생각을 하셔가지고 회사 자체가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산업에 대한 방향과 그런 트렌드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의 방향이 뭐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런 큰 틀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 큰 틀에 맞게 좀 무게감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좀 오래 버텼을 때도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 산업이 뭔가 성장하기보다는 정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사양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가는 게 맞죠. 좀 과감하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뭐 손절을 하거나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네, 위기감도 없고 이제 성장성이
좀 추가가 되는 입장에서 저는 좀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저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를 좀 보도록 하면 28,000원으로 시간의 가격은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지금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요. 거래량 자체가 또 크게 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래량이 한 9시부터 9시 반까지 딱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네. 뭐 크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체결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사실 그날도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호가창을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산업의 방향에 이 원자력에 대한 그 국가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다른 뭐 좋은 상황과 혹은 악재가 없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숫자 그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함에 있어서는 네, 그 주변 상황과 그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량은 이번에도 큰 의미 없이 터졌기 때문에 별로 작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량을 보았을 때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적어도 제가 1,500만 주 이상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형태를 보았을 때는 전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딱 보자고 하시면은 별로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좀 그어보면 일단 큰 폭으로 한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반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을 채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하락분을 다시 한번 주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는데 또다시 그 이전의 고점보다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계속 주가가 이렇게 점점 수렴을 하면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세기형 수렴 패턴이라고 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해 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뻗어 나가거나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한 2주일 전부터인가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봐왔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특히나 저점 라인이 점점 받쳐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면서 네, 위로 쭉 뻗어나가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며칠 이제 좀 움직임이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가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좀 한 번에 치고 나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요런 양봉이 네. 요때 나왔던 이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셨잖아요. 요때 이제 한번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은 15,000원 부근에서부터 23,000원인가 24,000원까지 한 번에 그냥 거의 큰 하락 없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가로 비율로 따졌을 때는 거의 50% 이상을 한 번에 쭉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50% 이상을 한 번에 쭉 올리고 지금 뭐 그 기간 동안에 좀 주가가 좀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0%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는 한 3만 원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천천히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제가 분석을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좋게 말씀드리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진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61선을 계속 받치고 있고 그 61선을 따라서 주가가 점점 수렴을 하면서 네, 윗방향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땡겨가지고 여기에서만 좀 네,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좀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하루 종일 이제 호가창 보고 있으니까
별로 거래도 되지 않고 호가창 보고 있으면 이제 좀 올린다 싶으면 또 누가 찍어 눌리고 또 올린다 싶으면 누가 찍어 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큰 틀을 봐야 된다. 크게 넓혀서 이렇게 큰 틀을 보아야 되고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그 건설 시장이 줄어들고 원전 시장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재무가 좋지 않아지고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 과정을 10년 동안 겪어오다가 이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딱 보니까 이제 한번 파동이 일단 나왔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파동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유상증자 한번 겪고, 또 두 번째 파동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이 소식과 함께 두 번째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횡보를 하죠. 그래서 이때보다 이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두 번의 파동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채 비율이 300% 이상에서 지금 100%대까지 개별로 보았을 때는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부채 비율이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장성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지금 이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바뀌었다. 그리고 해외 정책들도 계속 바뀌고 있죠.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 그 사태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지금 원전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죽이고 원전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합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수소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합쳐가지고 에너지 믹스를 하자라는 그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두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뭐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요. 이런 패턴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한번 이런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있다. 조만간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누를 만한 소식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재무가 좀 약점이었다면 이제는 재무가 약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신사업을 투자를 할 때 돈이 부족하다면 이제 유상증자와 같은 그런 또 이벤트를 벌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금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신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수천억을 지금 그 신사업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흐름을 제대로 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방향으로 흐름을 제대로 탔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이 한 2주, 3주 안에서의 이 주가 흐름을 그 흐름에 갇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근시안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일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 10분봉, 5분봉 해가지고 단타 치러 가야죠. 그죠? 그런 단타를 치러 가셔야지 단타를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쳐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단타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심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정말 이제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확실히 주니까 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버텨온 이 시기마다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평균 그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버틸수록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8개월, 1년 이상을 버텨온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 버텨온 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제가 좀 근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분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제 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이전과 이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하락 패턴, 유상증자에서 하락 패턴을 겪고 나서 유상증자 끝나고 네, 이렇게 음운선을 돌파를 하고 한번 이제 양운선을 밟고 올라가는 그 패턴이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저도 신이 아닌 이상은 뭐 100% 언제 며칠에 딱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좀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딴 게, 막, 우진 같은 이런 게 올라가는데 왜 얘만 못 가느냐? 그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우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을 겪었습니다. 긴 박스권을 겪고, 이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나서 한번 파동이 나왔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이번에 주식이 좀 하락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다가, 줄곧 하락을 하다가 한번 N자로 다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을 계속 중요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얘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직 상승을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요때 나왔지만 그대로 다시 죽으면서 네, 수렴을 만들고 있고 모두 이제 수렴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전 종목들 모두가. 그래서 일진 파워도 꾸준히 241선을 치고 나가는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한전기술도 241선이 꾸준히 올라가는 선에서 지금 큰 횡보 구간을 만들고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 딱 받치면서 지지를 하고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따지자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추세가 돌파가 되고 이제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붙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도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이 종목들 모두가 사실 뭐 이 하루만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치고 가고 있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뭐 한 달 동안은 계속 주가가 갇혀갖고 재미없으시겠지만은 그때마다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이 코스피 차트 월봉 보시면은 우리 뭐 한 달 좀 횡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코스피가 거의 3,300에서 2,600까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나스닥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티는 지금 상당히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네. 제가 이제 우진 같은 거 이런 상승하기 전에 잘 파악을 해서 뭐 한 번에 딱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런 거를 뭐 언제 올라간다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트레이딩이 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아닌 좀 이제 주가 상승에 집착을 하게 되고 언제 상승했으면 이제 언제 하락을 할지 그런 걸 자꾸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게 투자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기업에 대한 본질을 분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이 상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정도만 좀 집어보시면,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장에서 자꾸 이런 좀 무거운 종목 투자하신다고 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적인 느낌으로도 뭐 차트를 예상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패턴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세기형 수렴 패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만간 한번 상승 방향으로 좀 나오는 방향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인 투자자 100만 주 사서 뭐 개인이 다 사고 개인이 다 받아서 기관 외국인 다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둘 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사실 뭐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매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크게 의미 없이 매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융 투자 뭐 좀 팔았고 연기금도 좀 팔았고 하지만 결국엔 전체 수급을 보았을 때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이때는 이제 뭐 크게 계속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매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마지막에 매수로 다 전환을 해서 오히려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도를 좀 했지만 이전에 매수한 것에 대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수급량을 보았을 때는 부합 수준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지만 그건 이제 공매도 투자에 의해서 공매도와 이제 신주 상장의 교환, 네,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좀 내린 거지. 사실 특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세력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한번 1차적인 유상증자 끝나고 1차적인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2차 파동이 26,000원을 돌파를 해서 3만원까지 3만 이상까지 치고 나가주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서 네, 주변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최근에 조금 이제 늘어나는 추세였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1170만 주죠. 그래서 조금 감소했고요. 뭐 11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1거래량도 크게 이제 늘어나지 않고 이전처럼 막 100만 주 가까이 공매도 거래가 되면서 막 많이 확 늘어나고 이렇진 않고요. 네, 공매도 잔고도 적절하게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 보기 전에 네, 뉴스케일 파워 지금 코퍼레이션이 이제 10.6달러. 네, 그래서 선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치고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이 하나도 또 이렇게 해외 그 원전 테마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뭐 요 며칠 주가를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차 잔고 보게 되면 83만 주 체결되었고 81만 주 상환이 되었고 뭐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잔고는 2,73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유사했다. 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모두 유사하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잘 선방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6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네, 이전에 전날에 매수한 것의 거의 뭐 대부분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9.35% 정도로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전에 대비해서 보유율이 좀 증가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네, 딱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크게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도 없고 매도를 주로 막 엄청나게 쏟아붓는 세력도 지금은 없다. 그래서 매수 세력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확실히 치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만 더 힘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탈원전 악몽 지운다. 두산 윤석열 정부와 이제 원전 수출 지원단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세워서 원전 수출 지원단을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연인 사장이 참여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윤석열 정부가 원전 핵심 기기 제조 역량을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세워서 원전 수출 지원단을 꾸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중심에 있는 기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네, 찝었다는 겁니다. 네.
외부 건설 영향도 있고 EPC 건설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중요한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뭐 지진 자동 감지 설비라든지 아니면 핵 폐기물 캐스크라든지 담는 용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증기 발생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로 있습니다. 터빈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원전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보이네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공기관 사장,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원전 수출 원팀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수출 지원단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또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거점을 이제 해외 공간을 지정해서 10곳에서 15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액션 플랜에 대한 문건이 입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체코, 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간을 이제 10개에서 15곳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 전략국에 있는 제외 공간 10곳에서 15곳을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을 하고 네, 전담관을 파견해서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외교부 상관이 네, 원전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세일즈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수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그린텍 소음이라든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원전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어디죠? 중동 쪽 그리고 남아공까지도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SMR 개발을 위해서 5년간 5,832억 원을 투자를 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원안위에서 이제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탈원전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차세대 원전 그 다음에 원전 수출을 위해서 담당 기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중심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은 원전 테마가 이제 곧 출발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우진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급할 것이 없이 최소 이제 앞으로 5년간은 네, 우리나라가 원전에 굉장히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만큼 좋은 기회가 있는 이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 좋은 기회가 사실은 자주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네,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개정안 통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식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어제 14%인가요?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연료전지에 대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이제 수주 부족으로 인해서 좀 내려갔다가 이 수소법이 통과를 하면서 또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으로 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수소 생산과 운송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수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분류수소 생산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운송 등 수소 생태계 자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에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업체들, 그리고 수소를 운반하거나 공급할 때 필요한 장비와 소재들, 소재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유니크 등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보다 떨어졌지만 어, 이렇게 수소 테마에도 주요 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전문 업체인 두산 퓨얼셀도 이렇게 해소되었고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소 테마, 원전 테마, 풍력 테마 세 가지 모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세 가지 모두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한 달, 뭐 두 달 그 주가 가지고 딱히 내린 것도 아닌데 그냥 오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팔아버린다.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NRC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SMR 내진 성능이 이제 논란이 되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좀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기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일단 올해 2월 달에 이제 여기서 원안위에서 그 미국의 원전 안전위원회에서 네,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의 이 디자인이 조금은 네, 이 지진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한 그 뭐 설계 수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뭐 통과가 됐던 게 이제 취소가 될 위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저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네. 이미 미국과 폴란드, 뭐 루마니아 쪽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뭐 크게 위기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들도 있더라 하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안전성 평가가 최대한 잘 되어서 네, 다시 한번 아무 문제 없이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산업이 계속 커지는 방향, SMR은 최초로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심에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5월 달에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움직이는 게 재밌고 저도 방송을 할 때 좀 활기도 생기고 네, 소스들이 좀 생기니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움직임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